지금 전 세계 최고 제약 회사들이 또 명성 깊은 뭐 옥스포드 같은 그런 대학의 그 연구소들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그냥 어마어마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누가 먼저 그 결승점에 도달하든 뭐 엄청난 대박이 기대되는, 내가 코로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과정에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사실이 하나 있어서 내가 자기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백신 개발에는 3단계, 자기도 뉴스를 들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동물에 실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인체 실험하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돌입해 들어가 있는 3단계는 그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뭐 최소한 수천에서 혹은 수만 명까지를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거의 모든 지금 경쟁자들이 그 최종 제3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런데 또다시 자기가 뉴스에서 이미 들으셨듯이 그 3단계에서 그 약을 투약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인 그 백신 약을 투약하는데 그거를 그 대상 전체에다가 투약하는 게 아니고 50% 반에게만 지금 개발 중인 백신 약을 투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에겐 뭘 투약하는 거냐? 플라시보를 투약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플라시보는 뭐죠? 무슨 이런 효과 저런 효과 많은 말 중에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우리말로 위약 효과라고 그러대. 거짓, 가짜 약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난 불면증에 지난 20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뭐 모든 약, 모든 처방, 모든 치료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자, 이거 지금 가장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최근에 의약식품국으로부터 그 허락받고 이거 특허로 나온 이 불면증 해소 이거 아주 최고의 약이니까 한번 이걸 드시고 오늘 저녁 때 주무셔 보세요.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환자가 그 약을 먹고 깊은 잠을 푹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전날 밤에 먹은 약은 설명드린 거와는 반대로 그냥 설탕,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약처럼 만든 가짜 약이었거든. 그걸 믿고 먹고 자니까 잠이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린 어떤 그 대상을, 상대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린 다 각자가 자기만의 색안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순간의 상황들을 자기가 필터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야? 자기의 과거 경험, 자기의 감정과 의식의 수준, 편견, 선입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월감, 열등감,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 어느 방식으로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나의 현실을 만든다니까. 또 그런 예도 있잖아. 한 6, 70년 전쯤인가 봐. 그때 전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들, 베를린 교향악단, 뉴욕 필하모닉, 비엔나 교향악단, 하여간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교향악단들이 여성의 비율이 교향악단 연주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한 10%, 14%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듯 그 당시에도 음악 학교들, 전문 학교들, 그런 데는 그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하고 거의 반반이거나 혹은 좀 더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음악 학교에서 배출해내는 연주자들은 여자가 더 많은데 정작
유명한 교향악단의 그 연주자 중에는 여자가 한 10%밖에 안 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 최고의 교향악단 그 책임자들, 운영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해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한 10년인가 후에는 지금은 여자 연주자들이 더 많아.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 남녀의 불균등을 해소한 거야.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입견.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고 갇혀 있는 우리의 편견. 그거 때문이라는 것이 또 증명되는 예인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 최고의 교향악단들이 인터뷰 과정을 다 그 혁신한 거야. 어떻게 혁신했느냐? 전에는 그 인터뷰하러 와서 오디션 하는 그 연주 후보자들이, 악단에 그 지원하는 후보자들이 직접 심사위원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와 그 다음에 이 응모하는 그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하는 자리 사이에 카텐을 쳐서 안 보이게 서로. 그리고 전에는 뭐 어디서 공부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없이 그냥 얼굴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커튼 뒤에 응모자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면 반대편에, 같은 반대편에 앉은 심사위원들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거지. 그때 그 인터뷰실로 오는 복도에도 카펫을 깔았답니다. 그 여자들의 하이힐이 그 딱딱한 바닥에 나는 소리, 신발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들은 분인지 뭐 어느 인종인지 이런 걸 하나도,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뚱뚱한지 갈비신지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음악 소리만 듣고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해서 그 단원을 뽑았더니 10년도 안 걸려서 이제는 남녀 비율이 동등한 데 갔다가 이제 여자분들이 더 많아진 거야. 이게 우리가 끼고 사는 편견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그대가 믿는 대로 되리니, 그런 말이 있지 뭐 어느 나라 속담이라든가 거기에 당신이 보는 대로 되리니, 자기 식으로 보고 자기 식으로 믿는 대로 그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하던 옛날 그 우리의 조상님들, 그 오두막집의 안악이 그 부엌에서 정한수 그냥 깨끗한 물 한 사발 떠놓고는 산신령이건 하늘님이건 그냥 그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가족의 안녕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누구한테 기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현실이 변화된다는 거야. 내가 마침 그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오래된 기도라는 이문재 시인의 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자기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할 때, 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저절로 눈이 감기듯이 자기가 지금 운전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 눈을 감고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내가 지금 읽어드리는 시가 더 자기의 가슴에 잘 들어갈 거야. 아주 짧은 시야. 한번 들어볼래요?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촛불 하나만 밝혀놓아도 기도하는 것이다. 노을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죽이지 않아? 한 번 더 할까?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촛불 하나만 밝혀놓아도 기도하는 것이다. 노을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말로 이거 해주세요 저주게 해주세요. 마음이 가장 순수해질 때. 잔소리 그만하고. 자, 플라시보는 그렇고 플라시보의 반대 그 개념도 있어. 그건 노시보야. 플라시보가 아니고 노시보. 이건 뭐냐? 간단한 예를, 내가 들은 예를 말씀드릴게. 자, 그 하스피스 뭐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뭐 중증 환자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곧 그 돌아가시게 될 운명의 그 분들이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병원 비슷한 데인데, 병원 같은 곳인데, 하스피스. 그런 데는 항상 누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거의 그 전속 뭐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지? last service라고 그러나? last ritual?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사형수도 그렇고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쉬기 전에 그때 그 신부 같은 분들이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느 하스피스에서 어느 날 아침에 또 신부가 보통 때처럼 출근을 했더니 거기 그 간호원 데스크에서 그러더래. 202호 환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신부님이 202호 환자로 방으로 간 거야. 202호 방으로 그 성경을 들고. 그랬더니 거기 막 환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얼마 있어서 그 202호 환자분이 정말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때 이 간호원들이 자기네들의 실수를 파악한 거야. 그 신부님이 그날 208호로 가야 되는데 202호를 잘못 보낸 거야. 202호는 아직 죽을 날이 잡혀있지 않은 환자였는데, 그런데 신부님이 왔다 가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고, 신부님이 가서 기도를 드렸어야 할, 정말 돌아가셨어야 할 방의 환자는 뭐 6개월인가 1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플라시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시보든 이런 우리의 접근하는 방식,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결과를 이렇게 천지차로 바꾼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류, 100년 만에 찾아오는 인류의 재앙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워 이기기 위한 백신 개발 연구 과정에서도 시험 대상자의 무려 반에게 이런 위약, 가짜 약을, 그들은 모르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연구 과정에 담당하는 관련자들도 모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나 바뀌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백신 연구에도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감안하는 거지. 무려 50%나. 그래서 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게 정말 백신의 효과였는지, 이 대상자가 믿어서 이렇게 된 건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 언제 이게 실화인데, 시카고 역으로 화물 열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고기 같은 게 상하면 안 되니까 냉동 열차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항상 그러듯이 역에 배치되어 있는 식품안전국 요원이 냉동칸을 열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썩으면 안 되는
고기 같은 것들이 잘 운송되고 있는지 그 온도도 체크하고 할 겸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이 어떻게 저절로 턱턱 닫혔는데 안에서 열 수가 없게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품안전청 직원이 그 냉동칸 안에서 갇힌 거야.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옥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지. 어쨌든 한참 후에 이제 다른 직원이 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먼저 들어간 직원이 동사해 있었답니다. 죽은 거야. 그런데 그때 냉동칸 안의 온도가 죽을 수도 없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서 동사될 수 없는 아주 따뜻한 온도였답니다. 왜냐? 이게 역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검시원들이 검시하기 위해서 다시 출발할 때까지는 그 냉동 장치가 중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냉동칸이 더 이상 차갑지가 않고 점점 따뜻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식품안전청 직원은 그냥 릴렉스하고 차분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거 냉동칸에 갇혔네? 나 이제 죽을 운명이네? 하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의 상황을 플라시보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지옥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건 순전히 우리한테 달린 거지. 잘 있어.